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건설안전 실기 작업형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업형 교재를 보면요. 필기에서, 필답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건설안전 기술에 해당되는 내용이 건설안전 일반 법규 관련 문제하고요. 동영상 관련 문제 이렇게 두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아마 작업형을 앞두고 가장 많은 수험생들의 걱정은 동영상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라는 걸 거예요. 아직까지 시험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영상을 보지 않고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한 두려움으로 아마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실제 시험을 보시면 동영상을 반드시 확인하고 답을 적어야 되는 문제는 한 해 한두 문제 될까 말까 하다라고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문제만으로도 우리가 필기나 필답형에서 공부했는 것을 생각해서 적을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 없이 암기하면 되는 문제, 법규 관련 문제입니다. 시험에 가시면 문제마다 영상은 전부 다 주어집니다. 1대1 개인 컴퓨터로 보고요. 컴퓨터를 다시 재생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다면 다시 돌려서 반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또 보지 않아도 답을 적을 수 있다면 보지 않고 바로 답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필기하고 필답형에서 공부했던 법규와 관련된 암기형 문제들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다 보면요. 동영상 관련 문제와 암기해야 되는 문제의 비중도 아마 문항수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법규 관련 문제는 많이 출제가 반복해서 되더라도 중복된 문제를 제외하고 나왔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기출된 문제들은 비슷한 유형끼리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기와 필답형에서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에서 자, 이 법규 관련 문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실 때 일단 필답형을 치고 이제 작업형 보통은 5일의 시간, 일주일 정도 후에 필답 치고 작업형 치거나 작업 치고 필답형 보통은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급한 마음이다 보니까 무작정 암기는 하시는데 암기가 빠를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 암기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고요. 시험에서 조금만 다르게 나와도 응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가급적 줄여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많지 않은 강의이기 때문에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좀 이해를 한다면 암기도 길어지고 암기할 분량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시험까지 기억이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현장에서 자재 운반을 위하여 지게차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에 화물 적재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지금 문제에서는요, 지게차가 나왔지만 결국은 지게차에만 한정되는 내용이 아니죠. 지게차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한 종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영상 없이도 우리가 다 필기서부터 공부했잖아요.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다시 말하면 짐을 싣는 기계에 화물을 실을 때 준수해야 할 사항, 그죠? 동영상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답을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짐을 실을 때 어떻게 싣자? 골고루 싣자. 이렇게 필기서부터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한다. 골고루 싣는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자, 너무 높이 실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높이 X다 라고 했죠. 그죠? 너무 높이 실어서 운전자가 앞을 볼 수 없다면 안 됩니다. 자, 운전자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하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을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너무 많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X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서 적재하는 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최대 적재량, 초과 적재 금지 이렇게 줄이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고요. 한 가지 추가해 볼게요. 이삿짐에 우리가 짐을 다 실었잖아요. 자, 달려가다가 이삿짐이 붕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로 묶어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물의 붕괴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조치를 하자까지 포함한다면 4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에 화물을 적재할 때는 첫 번째 골고루 싣고 너무 높이 X고 너무 많이 X다 이렇게 암기하신다면 조금 기억이 길게 갈 것 같아요. 자, 2번은 필답형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을 보여줍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기계의 전도나 전락 방지, 요거는요 한글로 풀면 넘어짐 또는 뭐 붕괴 이렇게도 나왔다, 그죠? 자, 방지 및 근로자와의 접촉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는 제가 땅 파는 기계들이라 앞에 삽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달려가다 차가 전도 전락 넘어진다는 건 평탄한 길을 갈 때 차가 넘어질 리는 없다 그랬죠? 길이 이렇게 되니까 차가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집안의 부동침하를 방지하자. 두 번째, 길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자. 갓길의 붕괴 방지였습니다. 이렇게 붕괴된 땅 앞에는 누가 서 있어야 된다? 유도자, 그죠? 접근하지 마라, 우회하라 해줘야 합니다. 유도자를 배치하자. 3가지는 차량계 건설기계뿐만 아니라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그죠? 3가지 공통사항이었습니다. 자, 근데 땅 파는 건설기계들은요, 차 폭이 이렇게 넓어요. 도로 폭이 이것보다 좁다면 바퀴가 빠지면서 차가 넘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건설기계만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도로의 폭을 유지하자까지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에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 내용을 3가지 적으시오. 역시나 필답형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이잖아요. 자, 차량의 동그라미, 그죠? 차는 달려가는 게 차입니다. 어디로 달려가라? 길을 가르쳐주자 그랬죠, 그죠? 차량계는 운행 경로다, 그죠? 차량계 건설기계 운행 경로, 달려가는 길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기계 동그라미 할게요. 건설기계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작업계획서 안에는 이 기계는 어떤 종류며 어떤 성능을 가진 기계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죠?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및 성능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작업계획서는 작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죠. 일하는 방법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작업계획서 줄치시고 작업 방법이다. 그죠? 이렇게 3가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을 보여줍니다.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이 건설기계를 지금 작업한다기보다 이걸 다른 장소로 이송합니다. 자,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 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이제 화물 자동차에 우리가 왜 보통 포크레인 같은 거 작은 거 화물차에 실어가지고 이동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싣거나 내리는 작업에 있어서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으세요. 자, 요거는 제가 다시 암기하세요. 파란색 별표입니다. 자, 우리가 필답형에서 많이 출제가 안 되었죠. 그래서 앞에 것들은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으면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따로 암기해야 되는 내용 체크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화물 자동차에 지금 자동차가 있어요. 여기다가 건설기계 한 대를 이렇게 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자동차에다 이거 실으려면요, 바닥이 평탄해야지, 안 그럼 차가 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판을 사용할 때, 자, 이 차체까지 이거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발판으로 이렇게 차를 올린다, 그죠? 발판을 사용할 때는 충분한 길이나 폭이나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강도 자체가 폭이 좁거나 길이가 짧거나 강도가 없어서 파괴된다면 이것도 또 사고가 나죠. 차가 넘어지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설대 등을 사용할 때에는 역시나 충분한 폭이나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발판이거나 가설대라면 충분한 길이나 폭이나 강도나 경사를 유지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발판도 그렇고 가설대도 동일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필답편에서 우리 암기 많이 했다, 그죠? 동영상은 이동식 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시작점 점검 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동식 크레인 이렇게 그렸죠? 자, 이동하면서 물건을 매달고 가는 크레인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줄이 끊어져도 사고가 나지만 차체는 좁은데 높이 팔이 올라가서 물체를 매달기 때문에요. 지반이 나빠도 넘어지는 사고 난다. 합치자 그랬다. 그죠? 자, 와이로프가 통하는 곳 및 작업 장소, 지반의 상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감아 올리다가 스탑하는 스탑 기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가 일정 거리를 남기고 스탑하는 권과 방지 장치, 또는 이 권과 방지 장치가 없을 땐 삐삐삐 하는 경보 장치 있어도 됩니다. 그죠? 권과 방지 장치 및 경보 장치 기능이 되고요. 자, 세 번째도 스탑인데요. 차 전체를 스탑하는 거다 그랬죠. 그죠? 브레이크, 클러치, 조정 장치의 기능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작업형에서도요. 작업 시작 전 점검 자주 출제가 되니까 크레인 리프트 다시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물 자동차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2가지 적으시오.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죠. 지게차, 구내 운반차, 화물 자동차는 우선 지게차를 기준으로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일할 수 있나 보고 안전한가 보자 했습니다. 일단 지게차가 일을 하려면 짐을 실어야 되죠. 하역 장치고요. 이걸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해야 합니다. 유압 장치죠. 그죠? 첫 번째 여기입니다. 하역 장치나 유압 장치의 기능입니다. 자, 이제 짐을 실었다. 그죠? 운전석이 되겠습니다. 시동 걸어야죠. 속도하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동장치나 조종장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요. 달려가려면 바퀴가 펑크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바퀴의 이상 유무까지는 3가지 공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물 자동차는 이렇게 3가지였죠. 그 다음에 지게차는요. 달려가면서 안전하기 위하여 전조등, 호미등, 어느 방향 가겠다라는 방향 지시기, 빵빵하는 경보장치 이상 유무인데요. 여기에서 경보장치는 소리내는 경음기 하고요. 우리가 불을 밝히는 경보등 2가지 다 해당되기 때문에 경보장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구내 운반차다, 그죠? 공장이나 마트 안을 짐을 싣고 달리는 구내 운반차는 이 경보등은 가려져서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빵빵하는 경음기밖에 안 된다 그랬죠. 경음기의 이상 유무 이렇게 4가지에다가 구내 운반차는 왜 도로를 달려가지 못하죠. 주유하기 위해 주유소 가는 게 아니고요. 충전식이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추가됩니다. 그죠? 충전 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 결합 상태의 이상 유무. 자, 이렇게 3가지 묶어서 한꺼번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은 트럭 크레인이 작업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트럭 크레인 등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에 지켜야 할 둔수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우리 필답형에는 잘 안 나왔죠. 자, 이렇게 트럭 크레인이나 이동식 크레인이잖아요. 이동식 크레인은 이렇게 바퀴가 있어서 이동하면서 물체를 매달 수 있는 크레인입니다. 요 이동식 크레인이 작업할 때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크레인을 경사면에 설치한 채로 인양 작업은 금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크레인을 이렇게 경사면에서 물건 들어 올리면 넘어지겠죠.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경사면에서는 인양 작업을 금지하자. 그죠? 설치한 채로 이런 거 생략해도 됩니다. 경사면에서 인양 작업을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인양물을 측면에서 끌어당기는 작업 금지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이동식 크레인이 이렇게 있고요. 이 이동식 크레인은 바닥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지 옆에 거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측면에서 끌어당기는 작업 금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의 긴 팔이 지부죠. 인양한 상태, 다시 말하면 물건을 매단 상태에서 지부의 급회전, 급정지를 금지해야 됩니다. 물건을 매달고 팔이 급하게 회전하거나 급정지하는 거. 급하게 회전하면 주변에 충돌할 우려가 있고요. 급정지하다 보면 충격으로 화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부의 급회전, 급정지를 금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양 작업. 역시나 물체를 매달았을 때 훅과 인양물의 중심이 일치해야 돼요. 자, 이렇게 그죠. 줄거리를 해서 이렇게 매달았다면 이 훅하고 무게 중심이 일치해야죠. 이게 물체가 이렇게 삐뚤게 매달려 있어서 안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죠? 훅과 인양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 3가지 이상은 크게 기억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요. 경사면에서 인양 작업 금지합니다. 측면에서 끌어당기는 작업 금지합니다. 인양한 상태에서 지부의 급회전, 급정지를 금지하고요. 인양 작업할 때는 훅과 인양물 중심이 일치해야 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이동식 크레인이라는 건 바퀴가 있어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이죠. 트럭 크레인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탱크 바퀴 같은 잘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퀴 있죠. 그죠? 크롤러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트럭 위에 탑재한 트럭 탑재형이고요. 요건 이제 트럭 자체가 크레인이죠. 이런 건 트럭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넘어갈게요. 동영상에서는 항타기 항발기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타기 항발기의 도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3가지 적으시오. 그죠? 자, 요거는 필기하고 우리 필답형도 한 번씩 나왔잖아요. 그죠? 첫 번째, 연약한 집안. 항타기는요, 항발기는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말뚝을 또 매달고 탕탕탕 박는 작업해야 되는데요. 이 지방인이 이 기계 무게를 못 버텨주면 이렇게 집안이 꺼지면서 차가 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연약한 집안에 설치할 때는 각부나 가대의 치마를 방지하기 위하여 치마 방지, 기억나시면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치마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것. 그죠? 자, 뒤에 넘어가면요. 요 깔판, 깔목 부분은 자, 요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네. 요 부분을 괄호로 비우고 치마 방지하기 위하여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연약한 집안에 설치할 때는 치마 방지를 위하여 깔판, 깔목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이나 가설물의 설치. 다시 말하면 요거를 어떤 시설에 설치할 때는 시설이 이 항타기를 견딜 수 있는지 내력을 확인하고요. 내력이 부족할 때는 내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이 시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시설물이에요. 이게 시설물 바닥입니다. 항타기를 이렇게 설치했는데요. 이 바닥이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깨지면 안 되죠. 그래서 시설물이나 가설물에 설치할 때는 견딜 수 있는 견딜래자, 그죠? 내력을 확인하고요. 내력이 부족할 때는 내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각부 또는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때, 이것도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때 괄호 이렇게 또 비우고 나옵니다. 그래서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때는 말뚝이나 쐐기로 미끄러지지 않게 고정해야 합니다. 그죠? 말뚝, 쐐기를 사용하여 각부나 가대를 고정합니다. 요까지 하면 벌써 3가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필기에 잘 나왔죠? 버팀대만으로 상단을 안정시킬 때는 버팀대는 몇 개? 3개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버팀줄만으로 상단을 안정시킬 때 버팀줄도 몇 줄? 3줄 이상으로 합니다. 이것도 괄호 비우고 적으시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항타기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타기 항발기의 도개, 무너짐이죠. 방지하기 위한 조치 사항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좀 전에 했던 거다, 그죠? 각부나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죠? 미끄러지지 않도록 말뚝을 박거나 쐐기를 박는다 그랬죠? 말뚝, 쐐기로 각부나 가대를 고정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버팀대만으로 상단을 안정시킬 때 버팀대 몇 개 이상 해야 합니까? 버팀대를 3개 이상으로 하고요. 하단부는 견관, 버팀, 말뚝, 철골로 고정합니다. 자, 연약한 집안에 설치할 때의 조치입니다. 그죠? 각부 또는 가대의 뭐를 방지하기 위하여? 치마를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철판 같은 깔판을 깔거나 깔목, 두꺼운 나무를 깔아준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요.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타워 그레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그레인을 해체 작업할 때의 안전 조치 사항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조립, 해체 작업. 그죠? 필탑형에서 조립, 해체 작업할 때 제가 공통사항 기억하세요 했잖아요. 그죠? 이거 5가지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첫 번째는 자, 지금 현재 조립이나 해체하는데요. 그 구역에 아무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잘못하면 붕괴가 됐고 낙하물 떨어집니다. 그죠?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요. 출입 금지라는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자, 조립이나 해체할 때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세게 불면 아예 이게 완전한 조립이 안 된 거기 때문에요. 붕괴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는 작업을 중지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째. 자, 요렇게 그리고 또 잘 나왔던 게 뭔가 하면요. 작업 지휘자 또는 관리 감독자를 지정해서 작업을 지휘한다.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조립이나 해체할 때는 순서가 중요하죠. 순서가 잘못되면 또 붕괴가 일어나죠. 그래서 작업 순서를 정하고 순서에 따라 작업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취지를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는 작업을 중지합니다. 타워 크레인은 순서가 잘못되면 붕괴가 일어나니까 작업 순서를 정하고 순서에 따라 작업한다. 이렇게 3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동영상은 항타기 작업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항타기 동영상과는 전혀 무관하게요. 묻고 있는 건 와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 3가지 적으시오. 그죠? 필답형에서 암기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끊어져서 이었는 거 쓸 수 없습니다. 이음매가 있는 것. 2번째는 자, 이렇게 굵은 와이로프에서 한 꼬임에서 낮게 실이 소선이다. 그죠? 자,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입니다. 3번째는 지름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한 것이고요. 4번째는 와이로프가 이렇게 한번 꺾인 거, 그죠? 꼬인 것. 꺾인 것, 킹크된 것 같지만 같은 거지만 가급적 법에 있는 용어대로 꼬인 것 적으시면 더 좋죠.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또는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 손상된 와이로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와이로프 사용 금지는 최대한 한 5가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역시나 달기 체인, 섬유 로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요.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건설 장비의 명칭을 적으시오. 위에는 크레인이고요. 바퀴가 있잖아요. 이동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동식 크레인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에서의 건설 장비가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 사용되는 와이로프의 안전율은 얼마입니까? 안전율, 안전계수 같은 개념이다, 그죠? 자, 이렇게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할 때는 안전율 5 이상이죠. 자, 그런데 사람을 들어올릴 때 뭡니까?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부를 지지할 때 이렇게 근로자가 탑승할 때는 10 이상이죠. 그죠? 달기 와이로프나 달기 체인 10 이상이 되고요.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 달기 체인은 5 이상. 자, 보조기구죠. 그죠?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은 3 이상이 되고요. 그 밖의 경우 4 이상이죠. 함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3번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은 크레인의 작업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레인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의 종류를 2가지 적으시오. 자, 양중기 공통 방호장치 4가지다. 그죠? 첫 번째 과부하 방지, 2번째 공가 방지, 3번째 비상정지, 4번째 제동 장치까지였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리프트 있죠? 4가지 위에 1가지 추가되었죠. 그죠? 조작반을 아무나 조작 스위치 조작 못하게 잠그라. 조작반, 잠금, 장치 추가되었습니다. 승강기, 그죠? 자, 첫 번째는 최종 정지 스위치 그랬죠?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죠. 그죠? 스위치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를 일정한 범위 내로 조절하는 조속기 또는 속도 조절기. 그죠? 자, 가급적 한글로 요즘 풀어 나옵니다. 속도 조절기 들어가고요.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는 출입문 인터록. 이렇게 세 가지는 사람이 타는 승강기에 추가되는 세 가지 방호 장치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화물 취급 작업할 때 작업 지휘자 또는 관리 감독자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작업 지휘자 직무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 작업 지휘자의 공통이다. 그죠? 자, 작업 지휘자는요, 첫 번째 공통은 작업 순서나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요. 순서나 방법대로 작업이 되도록 작업을 지휘합니다. 작업 순서나 작업 방법을 결정해서 작업을 지휘한다 하시면 되죠. 두 번째, 작업에 사용하는 기구나 공구를 점검해서 불량품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 공통은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 요거는 빼도 상관없겠다, 그죠? 관계 근로자 외의자의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요 세 가지가 거의 공통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게 나오면 비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 가지 적자 그랬다, 그죠? 자, 그래서 화물 취급 작업 시 작업 지휘자 직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넣자면 로프를 풀거나 화물에 고정했는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이삿짐에 우리 덮개 씌우잖아요. 벗기는 작업할 때는 화물이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업을 착수하도록 지시하자. 그죠? 가급적 위에 짧은 거 위주로 적으시면 되겠죠. 양중기 방호 장치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동영상은 하역 운반 작업을 보여줍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고요. 지게차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아까 살펴봤죠, 그죠? 첫 번째 짐을 싣고 올리는 하역 장치, 유압 장치 이상 유무. 두 번째 운전석에서 시동 걸고 속도 방향 조정하는 제동 장치, 조종 장치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바퀴 펑크 나면 안 되죠? 바퀴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앞에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의 이상 유무까지 해당되었습니다. 동영상에서와 같은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할 때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할 때 준수할 사항, 그죠? 자, 요거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대표적으로 지게차, 그죠? 자,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할 때요. 첫 번째 포크를 이렇게 들어 올려두면 안 된다 그랬죠? 땅이나 내려가는 제일 낮은 데 내려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기 사람이 들어갔다가 떨어지는 포크에 맞는 사고가 난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포크 등 이렇게 줄이셔도 됩니다.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둘 것.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운전석이죠. 항상 운전자가 내릴 때는 우리 자동차도요. 기계 정지해야죠. 차 정지, 그죠? 원동기 정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 걸어야죠. 브레이크를 거는 등 갑자기 달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주행 또는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되고요. 시동키를 여기 딱 꽂아두면 다른 작업자가 올라와서 시동을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석을 이탈할 때는 생략해도 상관없다, 그죠?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자,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5번입니다. 동영상에서는 굴착 작업을 보여줍니다. 땅 파는 작업이다, 그죠? 굴착 작업 시에 사전조사 사항 세 가지 적으시오. 필답형도 잘 나왔죠? 제가 땅 파기 전 조사사항, 그죠? 땅 파기 전에 뭘 조사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죠? 첫 번째는 땅을 조사해야 합니다.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입니다. 자, 삽으로 파도 될지, 장비가 들어와야 될지, 그죠? 땅을 조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굴착할 때 제일 위험한 건 붕괴잖아요. 붕괴 우려가 있나 없나? 예, 확인해야 합니다. 그죠? 자, 땅을 붕괴시키는 1순위는 물이잖아요.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 집안의 이런 건 빼도 뭐 큰 상관없죠. 그 다음에 붕괴 원인, 그죠? 균열이 있거나 함수나 용수는 현재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잖아요. 지하수는 지하를 흘러가는 물이고요. 자, 동결. 흙이 얼었다가 녹을 때 또 붕괴가 일어나죠. 그래서 균열, 함수, 용수, 동결의 상태.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턱대고 팠다가 땅 속에 매설물이 있다면 큰일 납니다. 속류관이나, 그죠? 그래서 매설물의 상태.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요. 굴착 작업 시 작성해야 되는 작업 계획서 내용을 세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굴착 작업하기 전에 순서를 생각해 보자 그랬죠? 땅 파니까요, 작업 지휘자 배치하자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입니다. 작업 지휘자가 땅 팔 때 필요한 인원과 장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인원, 장비, 사용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장비 뭐가 필요하다 계획을 세웠다면 붕괴되지 않게 어디에 지보공을 설치하겠다. 그죠? 붕괴를 방지하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개측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자, 지보공을 설치했다면 이번에는 땅 속에 매설물이 있다면 보호해야 합니다. 그죠? 자,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 옮기거나 보호 대책을 세웁니다. 자, 이제는 인원도 준비됐고 장비 준비됐고 붕괴 방지했고 땅 속도 보호했으니까 굴착에서 반출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굴착 방법이나 순서, 토사 반출 방법, 요것이 땅을 팔 때의 작업 계획서, 굴착 작업의 작업 계획서 안에 포함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집안의 붕괴, 토석에 의한 위험 방지죠. 그죠? 땅이 붕괴되거나 토석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사항 세 가지를 적어 보시오 했습니다. 자, 일단 뭔가 붕괴가 되거나 흙이 굴러오거나 붕괴될 때 이걸 받쳐주는 벽이 흙막이 지보공이죠. 자, 그리고 방호망을 쳐서 붕괴를 막아줘야 되고요. 붕괴되는 쪽에는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 근로자지만 출입하면 안 되죠. 근로자도 붕괴되면 다치니까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고 방호망을 설치하고 근로자 출입 금지 조치한다. 요거는 집안 붕괴나 토석에 의한 위험이 있을 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조금 혼돈이 되신다면요, 스스로 파란색 별표 체크하시면서 내가 이거는 다시 봐야겠구나. 다 다르죠, 개인별로. 그죠? 그래서 파란색 별표 붙이셔서 한 번 틀린 건 시험장까지 틀리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계속 틀린 것만 모아서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굴착 사면을 덮어놓은 비닐의 용도. 그죠?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굴착면 있죠. 땅 팠는 굴착면에 땅을 이렇게 흙뭉떡이에 비닐을 이렇게 덮어 놓는다. 그죠? 이거 왜 이렇게 덮습니까? 용도다. 그죠? 첫 번째는, 자, 물이 스며들면 붕괴가 되니까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빗물이 침투하면 붕괴되죠. 빗물에 의한 붕괴 예방 기억하시면 되겠죠. 사면은 이제 쌓여있는 면이잖아요. 붕괴재해 예방 두 가지다. 그죠? 요거는 따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6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도심질 깊은 굴착 현장에 설치된 흙막이 지보공을 보여줍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했는데요. 공법의 종류입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어스 앵커 공법이 되겠습니다. 어스 앵커 공법은 버팀대 대신에 흙막이 벽을 어스 드릴로 구멍을 뚫어요. 그 속에 철근이나 피시 강선 등 인장재를 삽입하고요. 주변을 모르타르로 그라우팅, 모르타르로 이제 처리해서 그라우팅하고 외부에서 피시 강선이나 철근에 의한 인장력을 가해서 정착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흙막이 지금 버팀대 대신에 흙막이 벽을 자, 이렇게 앵커를 박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주변을 그라우팅 하고요. 외부에서 요거를 인장시켜서 고정을 다 시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어스 앵커 공법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한 때 점검사항. 자, 이거는 우리가 터널 지보공, 그죠? 거의 같았죠. 같이 기억하자 했었죠. 그죠? 우리 필답형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일단, 흙의 붕괴를 막아주는 이제 흙막이 지보공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죠? 지보공을 설치할 때는 일단 순서대로 그리며 기억하자 그랬죠. 첫 번째는 버팀대를 땅에 박아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꽉 박혔나 보자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납이죠. 그래서 첫 번째 버팀대의 기납 정도, 기납 꽉 박혔나 봐야 합니다. 이 버팀대가 꽉 박혔다면 이제 이 버팀대에 벽체를 접속하잖아요. 이 접속한 부분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접속부, 교차부를 보자 했죠. 부재의 접속부, 부차부나 교차부의 상태. 이제 접속도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한 재료에 부식이나 균열이 없는가 보자 했다. 그죠? 자, 부재. 그죠? 재료죠. 부재, 손상, 변형, 부식, 탈락, 유무. 요걸 보고요. 자, 이렇게 땅 위에 서 있는 구조물들은 땅이 이렇게 침하되면 함께 침하되면서 붕괴가 일어나니까 네 번째는 침하되었나 보자 했습니다. 침하의 정도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굴착 작업 시에 필요한 계측기의 종류 세 가지 용도를 적으시오. 이거 파란색 별표해 볼까요? 종류까지는 있더라도 또 용도를 묻는 문제는 필답형 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따로 체크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땅을 파는 굴착 작업을 할 때 첫 번째 계측기는 1번 하중계가 되겠습니다. 로드셀인데요. 영어로 적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스, 앵커 등의 축 하중의 변화를 측정합니다. 축 하중이 변화가 얼마만큼 되는가 하중계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사계가 되겠습니다. 구조물의 경사각, 변형 상태를 측정합니다. 경사각도가 얼마만큼 변형되나를 측정하고요. 세 번째는 변형률계가 되겠다. 그죠? 토류 구조물의 각 부재와 인근 구조물의 각 지점 및 타설, 콘크리트 등의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응력 변화를 측정합니다. 하중계는 축하중의 변화고요. 경사계는 경사각과 변형 상태고요. 그 다음에 변형률계는 응력의 변화를 측정한다 보면 되고요. 하나 더 넣으면 지하수위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위 변화를 측정합니다. 이 중에 세 가지 기억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영상에서는 채석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석 작업을 하는 경우 집안의 붕괴나 토석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일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해야 하는데요.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두 가지 적으세요.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필답형에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이제 돌사네요. 돌을 캐내는 채석 작업을 하거든요. 하다 보면 땅이 붕괴되거나 토석이 낙할 위험이 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되는데 뭐를 점검해야 되는가입니다. 그죠? 첫 번째는 작업 장소나 그 주변 집안을 이런 수식어 빼도 되겠죠. 부석. 굴러 떨어질 것처럼 흔들리는 돌하고요. 균열. 부석과 균열이 있다는 건 지금 작업하다 바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 그죠? 부석, 균열의 유무나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부석이나 균열이 없어도요. 물이 스며들면 강도가 없어지고 또 붕괴되잖아요. 함수나 용수 포함되어 있는 물이고요. 동결, 얼어 있을 때, 그죠? 녹을 때 또 붕괴 일어납니다. 함수, 용수, 동결 상태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에서는 흙막이 공사를 보여줍니다. 흙막이 지보공 설치 시의 안전사항, 그죠? 별표,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아까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고 점검사항이 있었죠. 이건 뭐였습니까? 버팀대 기납을 받고 접속부의 변형이 있나 없나 받고 이거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고 점검하는 사항이었어요. 이거는 점검이 아니고 설치 시에 설치할 때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건 뭔가입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할 때는 미리 조립도 작성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조립하면 안 되고요. 조립도를 작성하여 조립도에 따라 조립한다. 첫 번째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립도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가? 그죠? 조립도에는 흙막이판, 말뚝, 버팀대, 띠상 등 요건 줄여도 상관없습니다. 부재를 어떻게 배치하고 치수가 어떠하고 재질이 어떻고 설치 방법 순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립도에는 부재 배치나 치수나 재질, 설치 방법, 순서가 명시될 것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흑마기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이나 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 아니 된다. 그죠? 이렇게 지보공을 아무리 조립도를 작성해서 조립도에 나타냈지만 재료를 이렇게 변형되거나 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거 써버리면 이 흑마기 지보공 부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재료 변형이나 부식이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동영상은 사면보호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면보호공법 중에서 구조물입니다. 그죠? 보호공법 두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우리가 경사면을 이렇게 도로 달리다 보면요. 여기에 흙이 이렇게 붕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뭐 돌을 쌓아놓은 경우도 있고 블록 쌓아놓은 경우도 있죠. 구조물에 의한 보호공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블록 붙임 공법, 돌 붙임 공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블록을 붙일 수도 있어요. 콘크리트 블록 격자 공법. 그 다음에 망태에다 돌을 집어넣어서 돌망태 공법도 있고요. 모르타르를 뿜어주는 콘크리트 같은 모르타르로 쫙 뿜어버리는 모르타르 뿜어 붙이기법 있다. 그죠? 전체적인 사면 보호 공법에는 식생법도 있었죠. 잔디 심는 거. 하지만 그거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블록 붙임, 돌 붙임, 콘크리트 블록 격자 공법, 돌망태, 모르타르 뿜어 붙이기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되고요. 이거 잘 모르신다면 파란색 별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동영상에서는 토공 작업을 보여줍니다. 토공 작업 시 토석 붕괴의 외적 요인 두 가지와 내적 요인 세 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흙이 붕괴되는 첫 번째 내적인 원인부터 볼게요. 내적인 건 흙 자체의 강도 저하다 그랬죠. 그죠? 토석의 강도 저하입니다. 또는 절토, 깎았는 면이죠. 토질이나 암질. 깎았는 면의 토질이나 암질이 좋지 못할 때, 약할 때 되고요. 성토, 흙을 쌓았는 면입니다. 그죠? 성토 사면의 토질이나 토질 구성 및 분포. 세 번째는 토석의 강도 저하. 요거는 내적 원인 됩니다. 그죠? 자, 요게 필답형에 그다지 많이 안 나왔죠? 파란색 별표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외적인 원인은 우리 필답형 자주 나왔습니다. 그죠? 자, 토석 붕괴 외적 원인. 첫 번째, 너무 경사지게 기울어지게 흙을 쌓았을 때죠. 경사나 기울기 증가. 두 번째, 너무 높이 쌓거나 깊이 깎아버리면 넘어지죠. 그죠? 절토, 성토 높이의 증가. 세 번째, 흙이 쌓여있는 주변에서 진동이나 반복해서 하중을 가하면 붕괴됩니다. 진동, 반복, 하중의 증가. 네 번째, 흙의 붕괴 1순위가 물이다. 그죠? 지표수나 지하수 침투에 의한 그대로 흙은 쌓여 있는데요. 물이 들어가면 무거워지잖아요. 토사 중량의 증가, 물의 침투다라고 했죠. 그거 이외에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또는 토사나 암석의 혼합층 두께가 영향을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은 현장에서 토사 굴착, 흙을 굴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굴착 지방이 보통 흙이고요. 습지입니다. 그죠? 기울기 기준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했던 거죠. 자, 우리 1대 0.5가 있고 1대 1이 있고 1대 1.5가 있습니다. 그죠? 1대 0.5. 밑면이 0.5, 높이 1입니다. 1대 1. 둘이 똑같고요. 1대 1.5. 밑변이 1.5일 때 높이 1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쌓아야 되는 건 물이 있는 습지, 위험하니까 안정적으로 쌓자 했습니다. 물이 없는 건지, 물이 없고 안정적이니까 조금 높이 쌓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습지는 1대 1에서 1대 1.5였습니다. 건지는 1대 0.5에서 1대 1이었습니다. 그죠? 자, 1대 1에서 1대 1.5가 답이 되죠. 2번 볼게요. 집안의 붕괴, 토석의 낙하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 사항입니다. 그죠? 이렇게 흙이 붕괴되거나 토석이 낙하할 때는 첫 번째 흙막이 지보공 설치, 두 번째 방호망의 설치. 이렇게 붕괴가 우려되는 데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죠. 근로자 출입 금지. 근로자도 붕괴될 때는 위험하다. 그죠? 근로자 외가 아니라 근로자의 출입 금지. 이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22번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했던 거다, 그죠? 동영상에서 작업자는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굴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굴착 작업 시 각 집안의 종류에 따른 기울기 기준이죠. 자, 습지는 안정적으로 쌓자 1대1에서 1대1.5입니다. 그죠? 건지는 1대 0.5에서 1대1이었습니다. 자, 바람에도 깨지는 풍암 제일 안정적이죠. 1대 0.8이었죠. 연암은 1대 0.5, 경암이 1대 0.3이죠. 두 개 더하면 풍암 된다.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그죠? 반드시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23번입니다. 동영상은 터널 굴착 작업을 보여줍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자, 터널을 굴착하는 터널 굴착 시에 작성해야 하는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두 가지 적어보세요 했습니다. 자, 터널 그려볼게요. 터널은 자, 이렇게 굴착해야 돼요. 땅굴 파듯이 천정이 있는 채로.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고민할게요. 천정이 있는 채로 어떻게 팔까를 고민하자. 굴착의 방법입니다. 그죠? 자, 이제 파다 보면요. 자꾸 이제 천정이 내려앉겠죠. 그래서 이렇게 둥근 형태로 지보공을 다 질러줘야 돼요. 그냥 제가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그죠? 터널 지보공 복공 시공법. 물이 있다면 붕괴가 되니까 용수 처리법. 이게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다 보면요. 어둡겠죠. 천정이 있으니까. 그죠? 땅굴처럼. 조명을 밝혀야 작업할 수 있어요. 천정이 있으니까 땅 파는 먼지가 나갈 데가 없다. 그죠? 환기해줘야 됩니다. 이게 3번이다 라고 했죠. 환기, 조명시설 하는 때 그 방법, 조명시설 방법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굴착 작업 시에 낙성, 낙반이죠. 굴러떨어지는 돌이다. 그죠? 자, 우려될 때 사업주의 조치사항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자, 이게 굴러떨어지는 돌이 있을 땐요. 흙이나 돌이 굴러떨어질 때 터널 지보공이죠. 자, 볼트로 암석을 체결해 버린다. 그죠? 고정시켜 버리는 록 볼트 설치. 흔들거리는 돌은 미리 제거하는 부석 제거. 세 가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터널 시공 계획 시에 사전 조사할 내용을 적어보세요.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필답형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터널을 시공하는 계획을 할 때 계획 세우기 전에 사전에 뭘 조사해야 합니까? 그죠? 보링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 떨어지는 돌이죠. 출수, 물, 가스 폭발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 지질, 지층 상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낙반, 출수, 가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형과 지질과 지층 상태를 조사해야 한다. 요거 따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터널 지보공 설치 시에 점검할 항목. 그죠? 요거는 앞에서 흙막이 지보공하고 동일하게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첫 번째, 부재, 버팀대를 땅에 박았다면 꽉 박혔나 보자. 기납이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부재, 기납의 정도. 여기다 벽체를 접속했잖아요. 접속을 했는 부분이 튼튼한가 봐야 합니다. 부재 접속부나 교차부의 상태. 세 번째는 사용했는 재료의 부식이나 손상이나 탈락이 없나 봐야 합니다. 부재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 유무. 네 번째, 땅을 따라 침하되지 않았나 봐야 합니다. 기둥 침하의 유무나 상태가 되겠습니다. 5번은 동영상에서 보여주는 터널 공사 공법의 명칭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렇게 둥근 기계가 땅을 이렇게 쫙 파가면서 굴착을 합니다. 그죠? 자, 이게 뭐냐면 터널 보링 머신이에요. 터널을 뚫는 기계입니다. 그죠? 이 터널 굴착기를 이용해서 안반을 앞세 절삭해서 굴착하는 게 바로 TBM이 되겠습니다. 터널 보링 머신을 이용한 공법이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자, 필답형에도 잘 나왔죠? 동영상은 터널 공사 현장을 보여줍니다. 터널 작업 시 사용하는 자동 경보 장치는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을 하고요.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합니다. 자동 경보 장치의 작업 시작 전 점검 두 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터널 공사에서 자동 경보 장치는요. 첫 번째,
가스 농도를 감지해야 됩니다. 그죠? 감지하고요. 이 농도가 높을 때는 자동 경보, 삐 하고 경보를 발해서 지금 위험하다는 경보를 줘야 합니다. 그죠? 자, 첫 번째는 이 자동 경보 장치에 기계에 전원이 들어오고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봐야 합니다. 계기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스를 감지가 아니라 검지죠. 그죠? 검지할 수 있나 봐야 합니다.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검지했다면 경보할 수 있나 봐야 합니다. 경보장치의 작동 상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필답형 나왔죠. 터널 공사 NATM 기준의 경우 굴착 지반의 거동, 지보공 부재의 변이, 응력의 변화 등에 대한 정밀 측정을 위해서 계측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측정하여야 할 사항, 다시 말하면 터널 공사에서 계측해야 할 사항 해도 되고요. 측정해야 할 사항 해도 되겠습니다. 자, 우선 터널을 그려놓고 기억하자 그랬죠. 윗부분에서 천정 부분이죠. 이 천정이 치마되지 않나 측정합니다. 천단 치마 측정이죠. 그 다음에 내부 공간이다 그랬죠. 그죠? 내부 공간에서 여러 가지 변이를 측정하는 게 내공 변이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중이나 지표에서 이렇게 치마되지 않았나 측정합니다. 지중, 지표, 치마 측정이죠. 이렇게 한 세 가지 하시면 되고요. 네 가지 적으라 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볼트를, 암석을 록 볼트로 이렇게 이제 고정시켰잖아요. 이 록 볼트의 충력을 측정하고요. 우리 터널 입구에 가면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해 놨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쇼크리트죠. 쇼크리트 응력 측정. 이 중에서 네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이네요. 동영상은 터널 공사 현장의 록볼트 설치 장면을 보여줍니다. 록볼트의 역할을 세 가지 적으시오. 이거 필답형에도 나왔다, 그죠? 자, 이게 볼트에 암석에 지금 볼트를 체결해서 고정한 건데요. 자, 이렇게 그죠?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첫 번째 봉합 효과입니다. 그죠? 암반을 고정을 해요. 그래서 낙반, 그죠? 암석이 굴러 떨어지지 않는 낙반의 낙하를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압 효과입니다. 이렇게 볼트를 쫙 체결해서요. 이 록볼트가 터널의 내압, 견딜 수 있는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내압 효과고요. 세 번째 보강 효과가 있다, 그죠? 암방 균열과 전리면에 록볼트를 삽입하여 균열이 생겼을 때 지반의 파괴를 방지하고 균열을 보강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넣자면 전단 저항 효과가 되겠습니다. 전단 파괴 방지다. 그죠? 위에 봉합 효과, 내압 효과, 보강 효과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역할을 적으시오 했기 때문에 이것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효과를 적고 설명하시오 한다면 뒤에 것까지 적어야 되고요. 뒤에 거 기억하고 계신다면 역할에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 적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넘어갈게요. 동영상에서는 터널 공사 현장을 보여줍니다. 장약 작업할 때 준수할 사항. 그죠? 우리가 화약을 발파하기 위하여 장약, 이제 화약을 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죠? 자, 요거 기억을 못 하신다면 파란색 별표 하시기 바랍니다. 문장을 소술하는 게 잘 나오진 않았다. 그죠?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하는 경우에는 요거 뭐 생략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장전할 때,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할 때는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할 것. 장전하는 부근에서 화기 사용, 흡연을 하지 않을 것. 이렇게 줄여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발파공의 충진 재료, 그죠? 예를 들어 여기에 화약을 딱 집어넣었다, 그죠? 여기에 고정하기 위해 충진하는 재료는 점토나 모래 등 발화성이나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 사용할 것, 그죠? 충진 재료는 점토, 모래 등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전구는 마찰 충격 정전기 등에 의한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을 사용할 것, 그죠? 그래서 화약이나 폭약을 장전할 때 부근에서 화기 사용이나 흡연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발파공을 충진하는 재료는 점토, 모래 등 인화성 위험이 없는 재료 쓰고요. 장전구는 폭발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것을 사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참고는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부터는 이제 콘크리트 작업이네요. 27번까지 이제 터널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수가 너무 많으니까요. 다음 시간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